안녕하세요. 구름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올해 최고의 남녀 선수를 선정하는 2023 골 50 어워드에 김민재가 선정되었습니다. 50위 안에는 김민재와 함께 해리 케인과 자말 무시알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인기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에서 주최했습니다. 리오넬 메시는 홀란드와 벨링엄을 제치고 남자 골50 2023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섯 번째 골50 우승을 차지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리오넬 메시가 홀란드와 주드 벨링엄을 제치고 시상대맨 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메시는 PSG에서 리그앙을 우승하고 인터 마이애미에서 미국 리그컵을 차지했지만 팬들이 그를 최고 선수로 선정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지난 월드컵에서의 활약이었습니다. 김민재는 차트에서 41위를 차지했습니다. 김민재는 지난 여름 칼리두 쿨리발리와 같은 나폴리의 토템을 어렵지 않게 대체하며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베페 베르고미는 김민재의 합류로 아주리의 수비력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바이에른이 김민재에게 지불한 5천만 유로가 놀랍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말 무시알라는 20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시즌 최고 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여전히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했습니다. 보루시아 도르트문트가 마지막 날 무너진 것도 분명 도움이 되었지만 쾰른에서 우승 경쟁을 결정짓는 결승골을 터뜨리며 바이에른 뮌헨을 골로 이끈 것은 바로 삼선 공격수 자말 무시알라였습니다. 이 골은 2022-23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0살 선수의 16번째 골이었으며 1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무시알라가 제2의 메시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로타르 마테우스의 믿음을 완벽하게 증명했습니다. 해리 케인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잉글랜드의 월드컵 우승에 대한 희망은 해리 케인이 프랑스와의 경기에서 페널티킥을 놓치면서 안타깝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카일리안 은바페와 리오넬 메시만이 카타르에서 더 많은 골을 넣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게다가 토트넘처럼 부진한 팀에서 32골을 넣으려면 매우 특별한 센터 포워드가 필요합니다. 케인이 바로 그런 선수이며 거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특별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여름에 케인을 1억 유로 이상에 영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포포투에서는 올해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100명을 선정했고 100명의 선수엔 손흥민과 김민재가 포함되었습니다. 손흥민은 2023년에 일부 경기에서 제외되었고 심지어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 자신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앙주 포스테코글루 감독 아래서 그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케인의 부재로 인해 공격수 역할과 주장직을 모두 맡게 된 손흥민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그의 강인한 의지력을 증명한 손흥민을 잉글랜드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로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폴리에 입단해 칼리두 쿨리발리의 자리를 꿰차며 우승을 차지했고 이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해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특유의 파워와 정확성, 피지컬이 조화를 이루며 세계 최고의 수비수 중 한 명이 되었고 바이에른이 다시 한번 유럽을 정복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될지도 모릅니다. 투엘 감독은 볼프스부르크전을 앞두고 선수단에 대해 설명하고 전 경기의 수비수들을 칭찬했습니다. 한두 시간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해받고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매우 빡빡한 일정이 될 겁니다. 아픈 선수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선수들은 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점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슈투트가르트의 빌드업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 나은 볼 점유권을 갖고 싶습니다. 볼프스부르크는 슈투트가르트와 다른 전술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배고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경기가 어떤 도전을 가져올지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흐름에 돌입하면 점유량이 많아집니다. 그 점을 받아들이고 좌절하지 않고 긴밀하고 부지런히 수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중앙에서 수비를 열심히 해야 했고 잘했습니다. 최근에 경기를 많이 뛰지 못한 선수들이 많이 출전해 후반전에 점유율이 더 많아졌는데 수비를 잘하면 컨트롤도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더 나은 점유율을 원합니다. 누세르 마즈라위의 경우 부상으로 인해 출전 가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민재와 추포모팅이 출전합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내야 할 의무가 있고 선수들은 국가를 위해 뛰는 것을 즐깁니다. 안타까운 타이밍이지만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특히 크리스토프 프라운트와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라치오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탈리아 팀인 라치오는 항상 결과를 위해 경기를 하려고 해요. 라치오는 항상 깜짝 놀랄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험이 풍부한 감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승격입니다. 원정 경기를 먼저 치르게 되어 다행입니다. 로마나 라치오에서 경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이 도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치오의 순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훌륭한 팬을 보유한 전통 있는 클럽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최악의 대진입니다.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경쟁의 전문가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랍니다. 바이에른을 상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이 다가오며 영입에 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디렉터와 전 회장은 몇 가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강화하고 바이에른에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다면 양질의 선수를 데려와야 합니다. 이 수준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약간의 작업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비싼 이적료를 지불하는 것과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리 케인과 김민재를 영입하면서 우리는 비싸지만 훌륭한 두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라이머와 게레이로는 비용이 들지 않았지만 라이머는 우리에게 환상적인 선수입니다. 그는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감독들의 꿈의 선수입니다. 큰 선수만 있다고 해서 중요한 타이틀을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열심히 뛰는 선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코니는 우리와 함께 멋지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뮬러는 FC 바이에른과 2025년까지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FC 바이에른에서의 여정이 계속되고 있어 기쁩니다. 팀과 클럽 전체가 계속 성공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팀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석이 되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골과 어시스트, 축구에 대한 사랑, 축구에 대한 열정으로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고 더 많은 우승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토마스 뮬러는 동일한 연봉으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급여 삭감은 없습니다. 최근 토마스 투엘과의 만남에 대해 바스티안 슈바인슈타이거는 빌트에서 몇 가지를 전했습니다. 차분하게 아이디어를 교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투엘은 아이디어로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코치입니다. 도르트문트, 파리, 첼시 등 그가 일했던 클럽들이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보면 눈에 띄는 차이가 있고 이것이 바로 훌륭한 감독을 구분하는 요소입니다. 저는 그가 바이에른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는 개성 강한 선수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PSG에서 음바페와 네이마르를 통해 이를 증명했고 바이에른에서도 사네가 그의 밑에서 기꺼이 수비적으로 움직이며 팀 전체를 더 좋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감독의 발자취를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아요.